시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연애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큰 기대 없이 시댁 방문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주시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될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서 주시는 돈이니까 남편하고 잘 쓰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글쎄 영수증을 받아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별거 없다. 너가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아, 네. 영수증은 300만 원 다 채워지면 그때 한 번에 주면 돼. 그러니 영수증은 꼭 잘 챙겨놔야 한다. 영수증을 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리가 아팠어요. 밥을 사 먹을 때 쓰자니 300만 원이라는 돈을 식비로 다 쓸 수도 없고 해서 전 결혼 준비할 때 쓰자고 했었죠. 남편도 그러는 게 좋다고 해서 고민했었던 웨딩 촬영을 좀 더 비싼 걸로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이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한 번에 300을 썼다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던 거였죠. 너는 내가 살림살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다는 걸 깜빡한 거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웨딩 촬영이라는 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주신 돈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약한 거였어요. 사진이야. 너네들이 찍으면 되는 거잖아. 요즘 핸드폰도 좋아져서 사진도 잘 나온다던데. 그런 건 생각 못했어? 죄송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나보다 배우고 젊은 너가 벌써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니? 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이번 일은 온전히 네 잘못이니까. 예약했다는 비용은 전부 다 너가 하는 걸로 해. 저보고 비용을 다 내라고요? 그러면 누가 내니? 잘못도 없는 내가 내. 하지만 오빠도 그러는 게 좋다고 해서 같이 한 거였어요. 내가 돈을 너한테 줬지. 우리 승훈이한테 줬어? 돈 쥐고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제 잘못이라고 하니까 제가 부담할게요. 그럼 됐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준 300은 다시 남았을 테니까. 영수증은 다시 챙겨야 한다는 거 말 안 해도 알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생각해봐. 비용도 저한테 다 떠넘기고 300은 안 쓴 걸로 해서 다시 해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써봐야 시험 당하는 기분만 들고 써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어찌어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시어머니의 300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돈 준 거에 어찌나 생색을 내시는지 보는 제가 손이 오그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것저것 필요한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지도 않아도 너가 알아서 잘하겠다마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도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 들어갈 생각은 아닌 거지? 왜 그러시는데요? 그거야 다들 한다고 하니까 너도 쓸데없이 돈 쓸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출산 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하는 추세예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격도 적당한데 알아보고 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다들 하는 추세라고 너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네 말대로라면 너네 친정엄마나 나는 왜 멀쩡한 건데? 어머님, 애야, 건강하게 태어나면 되는 거지. 너는 어떻게 네 몸뚱어리만 생각해? 차라리 산후조리원 들어갈 돈으로 승훈이 소고기나 사 먹이고 그래. 네? 왜? 내가 승훈이만 챙기는 것 같아서 섭섭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야 애 낳으면 당분간 쉬는 시간이라도 있지. 승훈이는 그런 것도 없잖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제가 가겠다는데 어머님은 왜 오빠 돈이라고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저 오빠랑 같이 회사 다녔지만 한 번도 오빠 굶긴 적 없었어요.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해? 너는 너네 집에서 그리 가르쳤어?
이쁘다 해서 300만 원도 챙겨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애였네. 고작 300 줘놓고 얼마나 우려먹으려고 그러세요? 300만 원이 무슨 곰탕인 줄 아세요? 뭐라고? 야, 당장 내놔. 네, 그 300만 원 더럽고 치사해서 지금까지 보관해놨으니까 이자 받은 것까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뭐 해줬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받은 거 단 한 푼도 없으니까요. 요것이 아주 여우였네. 아주 불효였어. 저와 시어머니가 한바탕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난감해했습니다. 저 때문에 쓰러지신 어머님도 걱정이고 한편으로는 임신한 저 때문에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동안 본 것도 있고 딱히 제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꼴을 못 보겠는지 어떻게든 남편 설득하려고 이제는 저보고 아들 뺏어간 며느리라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는 임신한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영이가 나한테 뭘 했다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엄마가 억지 부리고 있는 거잖아. 너까지 왜 이러니? 엄마가 속상해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이럴수록 엄마만 힘들어져. 나도 이젠 아빠가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엄마 편을 어떻게 들라는 거야? 누가 엄마 편 들라고 그랬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대체? 엄마가 지영이한테 산후조리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야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니까. 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신경 써줬던 거잖아. 이게 신경 써준 거야? 돈 아까워서 쓰지 말라고 그런 거지? 너는 어쩜 얼마나 붙어 살았다고 전현을 닮아. 제발 이러지 좀 마. 엄마가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뭐라고? 야, 너 방 안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얘기해. 그냥 나가. 당분간 내가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너까지 엄마 버리겠다는 거야? 말했잖아.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이후로는 남편이 방패막이 돼주어서 한동안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서운하게 굴면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도 도저히 시어머니 한 짓이 잊히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편안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도 악몽 때문에 잠을 푹 자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모든 걸 지켜본 남편은 그저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제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집에 찾아왔어요. 내가 그동안은 아무 말 안 했다만 그래도 너가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화났어도 손주 얼굴은 보여주고 그래야지. 너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어? 어머님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 못 하시나 봐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너도 물러설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필요가 없다고요. 뭐라고? 어머님도 저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어머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게 정말 반성은 하나도 안 하고 있었네. 내가 그동안은 승훈이 때문에 참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뭐 어쩌시게요? 어쩌긴 당연히 찢어놔야지.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이 찢었으면 진즉에 찢었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다고 제가 겁먹을 줄 아세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너는 시어머니가 장난으로 보여? 장난으로 보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아우 혈압이야. 저 정말 앞으로 어머님 볼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이쿠, 너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못 올 줄 알아? 여기는 네 집이 아니라 우리 아들 집이야. 내가 매일 와도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시어머니는 저와 한바탕 하는 바람에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피를 말리고 싶었는지 다음 날도 또 다음 날에도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화도 나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사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시어머니는 또 다시 집을 찾아갔나 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오자 당황한 거였죠. 이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놀랐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대체 무슨 여우짓을 했길래 승훈이가 말도 없이 이사를 가고 연락처도 바꾸게 해서 나와 끊어놓은 거야? 그거야.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저하고 오빠랑 선 그어 놓은 건데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은 어머님이 하셨죠.
오빠한테는 저한테 사과하러 오겠다고 해놓고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그래서 집에 CCTV 설치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지 전부 다 촬영되었고요. 오빠도 그거 확인했어요. 저희가 이사 간 것도 어머님 때문이고요. 오빠가 연락처 바꾼 것도 전부 다 어머님 때문이니까 앞으로 선 긋고 살자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천륜을 저버리려고 그래? 그거야. 어머님이 하신 행동 때문에 오빠도 질려버렸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승훈이가 오빠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락을 끊었지만 현실은 남편하고도 연락이 끊기다 보니까 그제야 현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이전까지야 남편하고 연락은 했어도 이처럼 연락이 안 되었던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잘못도 인정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내가 미안해. 그러니 승훈이 번호 좀 알려줘. 나는 승훈이가 없으면 너무나 힘들어. 연기하지 마세요. 연기라니? 너도 자식이 생겨서 알잖니? 자식이 갑자기 저러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알았으면 진즉에 이러지 않았을 거야. 저는요, 어머님 용서 못해요. 어머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오빠 임신했을 때 통닭 먹고 싶다고 했다가 이미 돌아가신 오빠 아버지한테 돈 없다고 딱이 맞으셔서 그게 서러워서 한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오빠한테 말해놓고선 어떻게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너가 용서만 해준다면 앞으로 너가 뭐를 하든 아무런 말 하지 않을게. 그러니 너가 용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은 믿어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무리 밉고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남편의 어머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싫다고 무작정 남편 보고 계속 만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아도 아이와 남편만 따로 시댁에 보냈어요. 그래도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남편이 한번 시댁에 갔다 오면 이것저것 반찬이며 돈을 챙겨 오더라고요. 그걸로 기분이 좋았다기보단 남편이 시댁에 가면 그때는 제 자유시간이라고 생각드니까 그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져서 큰일이네요.